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인력 구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2차 집행 역시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이후 체포영장 시한을 늘리거나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공수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만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미 장관급 인사의 첫 대면 회동인데 한미 동맹을 거듭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 시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해 두 사람의 정치적 발언이 비슷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가 17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에 한 번 더 힘을 실었지만 경호처는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은 관저 도착 뒤 5시간 30분 대치 끝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한 공수처 수사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재집행하시나요? 공수처 내부에서는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인력 구성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경호처의 반발을 어떻게 뚫을지입니다. 당시 경호처는 경호법을 근거로 수사팀을 가로막았고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호처장이 직접 체포영장을 편법과 위법으로 정의한 만큼 2차 집행 역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 사이 2차 집행에 대비해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의 저지선이 강화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2차 집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차 때 동원한 인력보다 최소 2배 이상이 필요하고 물리력까지 동원해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 수색영장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2차 영장 집행까지 실패할 경우 공수처 무용론이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가은 기자, 지금 관저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관저 골목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체포영장 2차 집행 가능성이 보이면서 관저 앞에는 조금씩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경호처는 주말 동안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정문에 버스를 더 세워놓으면서 벽을 더 두텁게 쌓았습니다. 또 관저 진입도로 주변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공수처가 인력을 더 늘리고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막겠다는 경호처의 의지가 여전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도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관저 앞에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찬반 집회도 이어지고 있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관저 골목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서는 밤샘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등이 나와서 공수처가 오면 날려버리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발언 등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 방향인 한남대로로 가는 길에는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서 숨고 있다면서 대통령 구속으로 일상을 되찾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제 서울에 대설조이보가 내리면서 많은 눈이 쏟아졌고 밤사이에는 비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양측 집회 참가자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한다고요? 네, 어젯밤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집회 현장에 방문했는데요. 임 의원은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올린다는 말로 또 한 번 보수층 결집을 유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기현 의원, 김정재 의원 등이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오늘 오전 6시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관저 앞에 모였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수십 명이 단체로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포영장 기한 당일에 접어들면서 관저 긴장감은 오늘 최고조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신가은입니다. 체포영장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가 실패할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체포영장 시한을 늘리거나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의 강경 대응에 공수처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인데다 1차에 실패한 만큼 부담이 더 큽니다. 일단 공수처는 최선을 다해 체포 재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최종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불법 체포라며 반발하고 경호처도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지난 3일 1차 시도 때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기한 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 구속영장은 혐의 소명이 더 분명해야 하고 발부돼도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부터 인정하지 않는 데다 관할 법원 문제까지 지적하고 나선 만큼 현재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고심하는 사이 정치권의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이유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처를 경찰로 이관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보낸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 요청에 침묵하면서 공수처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상황은 어떤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공수처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새벽부터 공수처를 지켜봤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새벽 5시 반부터 이곳을 지켜봤습니다. 1차 집행 시도 때 사용됐던 공수처 차량 5대는 아직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검사나 수사관들의 별다른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데요. 지난 3일 새벽 6시가 조금 넘어서 분주히 움직이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네, 지난 3일에 있었던 1차 집행 시도 이후에 경호처는 관저 앞 경비를 더 강화한 상태죠. 맞습니다. 경호처는 1차 저지선이죠. 관저 첫 입구에서부터 이제 버스 5대를 대놓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샛길에는 철조망도 둘러쳤는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어제 직접 나와서 이제 위법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람을 찾으려는 수색이라 적용을 받지 않고 영장에 이걸 적은 것은 이걸 다시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인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을 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관할지 문제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은 계속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에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수처의 남은 선택지는 2개입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요. 어느 쪽이든 이 경호처의 강화된 경비를 뚫어내고 관저 내에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라 또다시 한 번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김혜리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는 따랐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5년 12월 검찰은 내란과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소환이나 어떤 조치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곧바로 합천의 수사관들을 파견했고 결국 전 씨는 체념한 듯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금 조성 내역이 폭로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검찰 소환에 응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했지만 소환 조사에는 응했고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이 파면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서울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위헌행위라고 바꿨습니다. 이걸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결서가 바뀌었으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때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위헌행위로 바꾼 걸 두고 국민의힘은 사기, 졸속 탄핵이라 주장합니다. 상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 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로 얼굴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8년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서를 바꾸며 내놨던 말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탄핵법정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느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뇌물수수죄가 되는지 강요죄가 되는지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적 평가만 바꾸는 재정리에 불과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번에는 정반대로 기존 탄핵소추문은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하고 국회는 새 의결서를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 역시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 사안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뇌물죄를 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한겨울의 추위에도 지난 주말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앞엔 수많은 시위가 몰렸습니다. 한 가톨릭 수도원은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쉼터가 됐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수도사가 시민들을 화장실로 안내합니다.
손에 쥔 건 시위대의 누군가가 전해준 아이돌 응원봉인데요. 본당에 있는 여자 화장실 줄이 한 70명 정도가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그 응원봉을 들고 나타나시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나를 따라와라. 이 수도원은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화장실과 본당을 개방하고 수도원 곳곳에 남자 화장실도 여성이 쓸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미사가 있었지만 성당 내부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열어뒀는데 난방 성당이란 푯말도 붙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공공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너무 다들 고마워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없던 신앙심이 생겼다. 뭐 신이 있다면 뭐 교회에 있지 않고 이런 곳에 있지 않겠냐. 거리에선 충돌이 있었지만 수도원 내부는 그저 조용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시민들은 수도원의 미끄러운 눈길을 함께 치웠고요. 감사함을 표하는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위로받기보단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단 사랑하게 해달란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이 대부분 유족에게 인도됐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 계신 분들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은 잠깐만 뒤로 물러서 주시고. 어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마이크를 잡은 유족 대표는 정부 관계자들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줄에 공무원들과 소방관들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부 장관님이야 경찰, 전남청 경찰, 소방, 보건, 항만청 이런 모든 분들이 저희 첨부에 욕도 많이 먹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브리핑을 보는 게 처음 같다. 참혹한 현장을 묵묵히 정리한 사람들이라며 유족의 감사와 정부의 노력 모두가 존경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빨리 사고를 수습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만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미 장관급 인사 사이 첫 대면 회동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하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장관급 인사 간 첫 만남입니다. 양측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거듭 부각할 방침입니다. 미 국무부 역시 블링컨 장관의 방한 기간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해 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보내면서 헌법 절차에 따른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In appreciation, the focus that acting President Choi has placed on maintaining national stability. We also expect the ROK government to proceed in adherence with the processes set forth in their constitution. 이런 가운데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도 오는 13일 방한해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정부는 이들 회담이 한국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언론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가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구호를 쓰는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해 두 사람의 정치적 발언이 비슷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인데 정작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탄핵 상황에 대해 한 달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미국 언론에 포착된 한 남성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캠페인 구호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면서 도둑질을 멈추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해당 구호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쓰던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 발언이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bigger problem is the enemy from within.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탄핵 반대 시위대가 트럼프 당선인의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 같고 앞서 윤 대통령 측 역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당시 행위에 대해 면책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사법 처리 관련 유사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트럼프 관련 구호를 활용하거나 유사성을 거론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진행 상황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 인도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이번 참사 희생자 179명 중 마지막 남은 시신 3구를 유가족에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가족들은 희생자 20여 명의 발인을 마무리했고 차례로 장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한 온라인 게시물 99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실제로 지난 4일에는 30대 남성 1명을 검거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미국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문 작품상 수상에 도전합니다. 영화, TV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시상식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현지 매체들은 오징어 게임의 강력한 경쟁작으로 지난해 에미상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18관왕을 한 드라마 쇼군을 꼽았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이르면 올해 여름 공개될 시즌3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공개된다며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중부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부턴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고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오르며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턴 매서운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고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많은 눈이 올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